그거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예, 증인의 기업에도 하청과 납품 기업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그 그룹 하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약 4개 공장에 한 10,000명 됩니다. 약 10,000명 정도의 노동자가 됩니까? 예. 증인이 공개적으로 24억 5천만 원, 숨어서는 아니지만 장부 영수증도 없이 10억, 이래서 전부 34억 5천만 원을 냈는데요. 이것을 재투자해서 증인이 기업을 신장시키거나 했으면 고용이 많이 창출됐을 것이고, 안 그러면은 노동자들의 복지시설이 많이 좋아졌을 것이고, 임금이라도 많이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습니까? 또는 하청을 하거나 납품을 하는 기업에도 조금 넉넉하게 값을 쳐줄 수 있는 여유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 사망의 원인. 폭발물에 폭발을 네? 당했겠습니다. 폭발물에 폭발을 당했죠. 지금 수류탄과 총류탄을 제조하지요. 네. 폭발 사고가 자주 일어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금년에 한 건, 저작년에 한 건 그렇게 쭉 나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주장은 좀 다릅니다. 어쨌든 7월 18일에 죽었는데 7월 말까지 장례를 치르지를 않고 싸웠죠. 글쎄 싸웠는지 저는 그때 여행 중이 돼서 여행 중이니까. 여행 중이 돼서 뭐 그건 해결이 없었습니다. 7월 25일까지 밀고 땡기던 끝에 회사에서는 처음 3천만 원을 제의했다가 4천만 원으로 올라갔고 유족은 8천만 원을 요구하다가 끝내 7월 25일에도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말에 이 노동자들이 소위 재야단체라는 사람들과 함께 농성을 하면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병원에서 농성을 하니까 9천만 원에 7월 말에 합의가 되고 8월 1일에 장례가 치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렸으면 다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쓰는 노동자는 그 사람이 실수로 죽었거나 실수 아닌 걸로 죽었거나 화약 옆에 가면은 죽기 쉬운 겁니다. 작업을 하지만 증인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화약 옆에 가야 하고 기계 옆에 가야 합니다. 기계 옆에 가는 노동자는, 화약 옆에 가는 노동자는 부득이 아무리 조심해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업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식구, 우리 가족, 가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족이 죽었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 8천만 원 주니 7월 25일까지만 해도 8천만 원을 주니 못 주니 싸우다가 며칠 지나니까 이 1천만 원도 올라갔는데 아마 다부지게 누가 달라들었던 모양입니다. 돈 10억. 5년 동안에 말입니다. 34억 5천만 원. 이것은 증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증인하고 간 증인들 그리고 앞으로 증언을 하러 나올 재벌 증인들 그 모두에게 함께 지금 본 의원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증인은 좀 후했던 편도 있습니다. 3천만 원 후합니다. 지금까지 줘왔던 그러나 1,000만 원, 2천만 원, 600만 원 이래 쏘개가지고 돈을 주면서 어떻습니까? 증인은 기업인으로서 이 점에 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렁널렁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증인 장시동 증인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질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설립을 누가 주도했으며 어떤 목적으로 설립했는가 그리고 모금의 강제성이 있는가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증인과 다른 증인들 간의 진술이 조금 서로 내용이 다르고요. 배치되고 그다음 정경유착의 혐의 특혜를 받았는가 혹은 보복의 관점에 있어서는 양정모 증인과 증인만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취지가 똑같다 하더라도 최순달 씨 혼자서 앞장서서 일을 했다면 돈이 이렇게 많이 거쳤겠습니까? 물론 최순달 씨는 최순달 씨가 앞장서서 했다면 네. 돈이 이만큼 많이 거쳤겠습니까? 똑같은 뜻이라고 했을 때
최순달 씨 단독으로 했다고는 볼 수가 없죠. 아니 그렇게 했다면 이만한 돈이 그쳤겠느냐고. 단독으로 해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토지 정주행 씨의 그 토지 예. 받은 것 있죠? 예. 이 값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값은 본래 사신 것이 6억 5천만 원에 사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정주행 증인의 그 말씀에 의하면 한 1, 2만 평 쓰겠거니 하고 승낙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 한 1, 2만 어떻게 전부 다 쓰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저 밑에 땅은 논이 좀 있고 해서 평지는 한 4, 5만 평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산이기 때문에. 정주행 증인에게 한번 물어보죠. 그 당시 1, 2만 평 정도 쓰겠거니 하고 주셨다고 그랬죠? 그저 순간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소 짓는 거니까 충분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을 안 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럼 안 받으셨는데요. 돈을 받았댔자 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당시 이 땅을 기부할 때 기준으로 해서 땅을 사신 것은 몇 년 전이었습니까? 저 밤에 3, 4년 전 된 걸로 잘 모르겠어요. 2, 3년 전인지 3, 4년 전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살 때하고 이거 넘길 때하고 땅값은 많이 달라졌겠죠? 그 쓸 수만 있다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폭탄 쓰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신동아를 보면은 단순하게 폭탄 쓰는 얘기만 나오고 있고 두김 씨의 얘기는 그 월간 조선에만 나오는데요. 폭탄 선언이라는 말은 두김 씨 얘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근데 그 폭탄 선언이라는 것이 혹시 노태우 대통령까지를 겨냥한 폭탄 선언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형용사의 표현. 그렇다 안 그렇다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어떤 정치 자금을 대통령이 받았다면 불법인 것은 사실입니까? 그렇죠. 그건 어느 나라 정치 사회든 지금 정치 자금을 하고 해서 합법적으로 하느냐 공개적으로 하느냐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법률상 불법인 건 사실인데 어느 나라나 그런 고민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어느 나라 법률상 그것이 불법이라는 사항은 제가 법률에 적용을 검토 안 해봤습니다. 증인 안전기획부장으로 근무하셨죠? 예. 예? 예. 수사 업무도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법률에 관해서 범죄에 관해서 수사를 하면서 법률적인 업무를 많이 취급하시죠. 기본적인 세부적인 것은 실무자들이 하고 일반 공직자의 윤리에 속하는 윤리에 해당되는 공직자의 업무에 관한 것도 기본적인 것은 취급하시죠. 예. 그런데 정치자금법만 모릅니까? 정치자금법의 일반적인 사항은 알지만은 그 세부적으로 어떤 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에 관한 규정도 모르고 어떤 정치자금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도 모르는 안전기획부장에게 이 나라의 안전을 맡겼습니까? 증인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인신을 가시지 말고 인신 공격이 아니고 증인이 오늘 그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매우 불성실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사안 법률을 모른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법률의 세부적인 사항을 어느 법조에 적용하는 사항을 세부를 물은 것이 아니고 위법 합법을 물었습니다. 노무현입니다.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사실에 관해서 조금 몇 가지 확인하고 그 뒤에는 저희 일회 재단을 둘러싼 모금과 그와 유사한 모금과 모금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함께 짚어볼 수 있는 사실 몇 가지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그 수능이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따라가야 한다는 뜻도 포함합니까? 자기 돈 내는 것은 자기 능력에 맞게 내는 것은 부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따라간다는 것은 돈의 일회재단 자금에 대해서는 한정된 얘기지 모든 행동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까? 네. 그럼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일회재단이 사실상 어느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거나 또는 막후 권부라는 그런 것이
공공연하게 유언비어로 돌아다니다가 공공연하게 거론될 때까지 증인은 묵묵히 추종해 오시다가 지금 와서 이제 그 권력이 서서히 퇴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인의 일회재단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 입장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권력을 거스리는 말씀을 하시게 될 때 이것은 단지 증인 말씀대로 시류에 순응한다는 것이 돈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보여집니다. 이것은 지금 이와 같이 태도가 변화되는 것은 일회재단에 대한 입장이 변화되는 것은 시류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질문하는 요지는요. 네. 왜 돈 문제가 아니라면 진작부터 시류에 순응한다는 것이 단지 돈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면 진작부터 6.29 선언이 있기 이전부터 왜 증인은 바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기자들한테 발표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와 그 시류에 순응한다는 뜻이 네. 혹시 본 의원이 오해했듯이 오해라고 해두겠습니다. 오해했듯이 힘이 있을 땐 붙고 힘이 없을 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가치관의 오도를 가져오고 지금까지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싸워왔던 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자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인의 입장이 결코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해보고자 저는 제 견해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증인이 지금까지 청와대 여러 가지 형태로 기부한 성금은 증인과 증인을 포함한 일반적 재벌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과 관계없이 냈고 실제로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하십니까? 현재까지는 무슨 큰 나쁜 작용, 지금 의혹만 잔뜩 사있지. 좋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나쁜 작용을 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소위 정경유착이 됐냐 안 됐냐 정경유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나는 역할을 그 네. 돈이 했는가 아니 했는가 본 의원이 증인에게 맞대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 본 의원은 증인의 100분의 1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난 비애를 느끼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가슴이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던 끝에 회사에서는 처음 3천만 원을 제의했다가 4천만 원으로 올라갔고 유족은 8천만 원을 요구하다가 끝내 7월 25일에도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말에 이 노동자들이 소위 재야단체라는 사람들과 함께 농성을 하면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병원에서 농성을 하니까 9천만 원에 7월 말에 합의가 되고 8월 1일에 장례가 치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렸으면 다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쓰는 노동자는 그 사람이 실수로 죽었거나 실수 아닌 걸로 죽었거나 화양 옆에 가면은 죽기 쉬운 겁니다. 작업을 하지만 증인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화양 옆에 가야 하고 기계 옆에 가야 합니다. 기계 옆에 가는 노동자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증인은 좀 후했던 편도 있습니다. 3천만 원 후합니다. 지금까지 줘왔던 그러나 1,000만 원, 2천만 원, 600만 원 이래 쏘개가지고 돈을 주면서 어떻습니까? 증인은 기업인으로서 이 점에 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렁널렁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증인 장시동 증인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질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설립
그거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혹시 겁니다. 예, 증인의 기업에도 하청과 납품 기업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그 그룹하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약 4개 공장에 한 10,000명 됩니다. 약 10,000명 정도의 노동자가 예, 됩니까? 예. 증인이 공개적으로 24억 5천만 원, 숨어서는 아니지만 장부 영수증도 없이 10억, 이래서 전부 34억 5천만 원을 냈는데요. 이것을 재투자해서 증인이 기업을 신장시키거나 했으면 고용이 많이 창출됐을 것이고, 안 그러면은 노동자들의 복지, 사양옆에 가는 노동자는 부득이 아무리 조심해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업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식구, 우리 가족, 가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족이 죽었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 8천만 원 주니 7월 25일까지만 해도 8천만 원을 주니 못 주니 싸우다가 며칠 지나니까 이 1천만 원도 올라갔는데 아마 다부지게 누가 달라들었던 모양입니다. 돈 10억. 이 5년 동안에 말입니다. 34억 5천만 원. 이것은 증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증인하고 간 증인들 그리고 앞으로 증언을 하러 나올 재벌 증인들 그 모두에게 함께 지금 본 의원이 던지는 치들이 많이 좋아졌을 것이고 임금이라도 많이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습니까? 또는 하청을 하거나 납품을 하는 기업에도 조금 넉넉하게 값을 쳐줄 수 있는 여유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그 사망의 원인. 폭발물에 폭발을 네? 당했겠습니다. 폭발물에 폭발을 당했죠. 지금 수류탄과 총류탄을 제조하지요. 네. 폭발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금년에 한 건, 재작년에 한 건 그렇게 쭉 나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주장은 좀 다릅니다. 어쨌든 7월 18일에 죽었는데 7월 말까지 장례를 치르지를 않고 싸웠죠. 글쎄 싸웠는지 저는 그때 여행 중에 대해서 여행 중입니까? 예, 여행 중에 대해서 뭐 그건 해결이 없었습니다. 7월 25일까지 밀고 뗍니다. 지금까지 줘왔던 그러나 1,000만 원, 2천만 원, 600만 원 이래 쏘개가지고 돈을 주면서 어떻습니까? 정의는 기업인으로서 이 점에 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렁널렁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증인 장시동 증인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질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설립을 누가 주도했으며 어떤 목적으로 설립했는가 그리고 모금의 강제성이 있는가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증인과 다른 증인들 간의 진술이 조금 서로 내용이 다르고요. 배치되고 그다음 정경유착의 혐의 특혜를 받았는가 혹은 보복의 관점에 있어서는 양정모 증인과 증인만 입장이 실수 아닌 걸로 죽었거나 화양옆에 가면은 죽기 쉬운 겁니다. 작업을 하지만 증인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화양옆에 가야 하고 기계옆에 가야 합니다. 기계옆에 가는 노동자는 화양옆에 가는 노동자는 부득이 아무리 조심해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업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식구, 우리 가족, 가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족이 죽었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 8천만 원 주니 7월 25일까지만 해도 8천만 원을 주니 못 주니 싸우다가 며칠 지나니까 이 1천만 원도 올라갔는데 아마 다부지게 누가 달라들었던 모양입니다. 돈 10억. 이 5년 동안에 말입니다. 34억 5천만 원. 이것은 증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증인하고 간 증인들 그리고 앞으로 증언을 하러 나올 재벌 증인들 그 모두에게 함께 지금 본 의원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증인은 좀 후회했던 편도 있습니다. 3천만 원 후합니다.
그거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혹시 겁니다. 예, 증인의 기업에도 하청과 납품 기업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그 그룹하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약 4개 공장에 한 10,000명 됩니다. 약 10,000명 정도의 노동자가 됩니까? 예. 증인이 공개적으로 24억 5천만 원, 숨어서는 아니지만 장부 영수증도 없이 10억, 이래서 전부 34억 5천만 원을 냈는데요. 이것을 재투자해서 증인이 기업을 신장시키거나 했으면 고용이 많이 창출됐을 것이고, 안 그러면은 노동자들의 복지시설이 많이 좋아졌을 것이고, 임금이라도 많이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습니까? 또는 하청을 하거나 납품을 하는 기업에도 조금 넉넉하게 값을 쳐줄 수 있는 여유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그 사망의 원인. 폭발물에 폭발을 예? 당했겠습니다. 폭발물에 폭발을 당했죠. 지금 수류탄과 총류탄을 제조하지요. 네. 폭발 사고가 자주 일어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금년에 한 건, 저작년에 한 건 그렇게 쭉 나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주장은 좀 다릅니다. 어쨌든 7월 18일에 죽었는데 7월 말까지 장례를 치르지를 않고 싸웠죠. 글쎄 싸웠는지 저는 그때 여행 중에 대해서 여행 중입니까? 예, 여행 중에 대해서 뭐 그건 해결이 없었습니다. 7월 25일까지 밀고 땡기던 끝에 회사에서는 처음 3천만 원을 제의했다가 4천만 원으로 올라갔고 유족은 8천만 원을 요구하다가 끝내 7월 25일에도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말에 이 노동자들이 소위 제야단체라는 사람들과 함께 농성을 하면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병원에서 농성을 하니까 9천만 원에 7월 말에 합의가 되고 8월 1일에 장례가 치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렸으면 다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쓰는 노동자는 그 사람이 실수로 죽었거나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취지가 똑같다 하더라도 최순달 씨 혼자서 앞장서서 일을 했다면 돈이 이렇게 많이 거쳤겠습니까? 물론 최순달 씨는 최순달 씨가 앞장서서 했다면 예. 돈이 이만큼 많이 거쳤겠습니까? 똑같은 뜻이라고 했을 때. 최순달 씨 단독으로 했다고는 볼 수가 없죠. 아니, 그렇게 했다면 이만한 돈이 거쳤겠느냐고. 단독으로 해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토지, 정주행 씨의 그 토지 받은 것 있죠? 예. 이 값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값은 본래 사신 것이 6억 5천만 원에 사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정주행 증인의 그 말씀에 의하면 한 1, 2만 평 쓰겠거니 하고 승낙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 한 1, 2만 어떻게 전부 다 쓰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저 밑에 땅은 논이 좀 있고 해서 평지는 한 4, 5만 평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산이기 때문에. 정주행 증인에게 한번 물어보죠. 그 당시 1, 2만 평 정도 쓰겠거니 하고 주셨다고 그랬죠? 그저 뭐